자, 그러면 처음으로 기조연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순서에 따라서 정동영 후보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전북 정치 이력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방안과 평상시의 전북 정치 이 복원 방안 그리고 전북 정치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20대 국회에 가게 되면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앙 정치에서 야권 재편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야당 정치를 하방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야당을 끌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정당이 됩니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하나가 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교체할 대안으로서의 철학과 신념이 일치해야 야권 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역 차원에서 존재감 없고 목소리 없는 전북 정치에 목소리를 불어넣겠습니다. 강한 전북 정치를 통해서 전주가 먹고 살고 전주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앞장서서 뚫어내겠습니다. 전주를 통 크게 관광도시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그 비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19년 전에 폐지됐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고 재지정하고 부활시킨 정동영이가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어서 자영업자가 가장 잘 사는 전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식위천이라고 옛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전주에 그래도 관광도시의 비전, 전라도 천년 전주 밀레니엄 파크의 비전, 송천동의 청년파크의 비전, 정동영은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무한한 사랑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후배 떨어뜨리려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또 뭐 빼앗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이지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김성주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김성주 후보가 핵심 측근이었다는데 본인 트위터에다가도 그렇게 썼고 또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보좌관 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김 후보 정동영 의원 보좌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책실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저와 김성주 후보의 인연은 14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14년 전에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12년 전에 제가 전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후보는 계보 정치를 해왔습니다. 계보 정치를 해온 결과로 도의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중앙당에서 아마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중앙당에서 도의원을 내리꽂았습니다. 김성주 후보가 당시 대표이던 정세균 의원으로부터 도의원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질문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주 후보가 낡은 정치 한판 붙자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정동영의 핵심 측근이었다. 후배를 떨어뜨리려 나왔다. 이런 정치 선전은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저 정동영 후보님하고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96년도에 선거 출마할 때 제가 정책 공약 담당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 후에 지구당에서 6년 동안 무급 자원봉사로 정책실장을 맡았습니다. 두 번의 총선 때 전국 최다 득표할 때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운동하고 마지막 투표 전날 밤 피를 토하는 글로써 정동영 후보의 당선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런 듣겠습니다. 면에서는 저는 네. 10년 동지입니다. 2007년에 당의 후보는 정동영이었습니다.
당직자들은 마땅히 정동영이를 도왔어야 할 텐데 청와대 참모와 그리고 친노들은 다른 후보를 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이 폭로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전문 폭로지요. 거기에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정동영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명박이 돼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친노는 뒷거래를 했습니다. 정동영 떨어뜨리기를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친노 패권주의는 끊임없이 정동영 죽이기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정동영이 가시밭길을 걸은 핵심입니다. 저는 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절반쯤 갔으니까요. 자, 김성주 후보는 저에게 이당저당 왔다 갔다 했다. 기회주의자다. 금배지 달러 나왔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야당에서 야당으로 갔을 뿐 지금 더민주당의 대표 5번 비례대표 하기 위해서 이 당으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5번 온 김종인 대표와는 온 길이 다릅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 위험합니다. 그런데 김성주 후보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의 더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그 같은 잦은 당적 변경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지금 행적, 여기에 대해서 김성주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김종인 대표는 한때는 민주당이었다가 또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엔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생각의 폭이 많은 분이지만 저희 민주당의 정통과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보선 패배 이후에 끊임없는 비주류부터 공격을 받아서 지도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었다면 오늘날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를 맡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부를 흔든 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의 하나가 여기 계신 정동영 후보께서 갖고 있습니다. 관악을은 야권의 텃밭입니다. 한 번도 새누리당이 의석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권 교체를 내걸고 출마해서 결국은 둘 다 동반 낙선시키고 새누리당의 당선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1등 하겠다고 나가셨지만 실제로는 3등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분열적 행동들이 야권을 약화시키고 야권의 정통을 이은 지도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김종인 대표를 임시로 네. 구원투수로 불러들인 여기까지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거꾸로 김종인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어렵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권 분열의 책임 핵심자 한 사람을 지목한다면 문재인 대표입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용퇴하라는 얘기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당원이 다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는 것이 당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배제하고 네. 안철수 김한길 탈당을 방치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야권 분열의 책임을 정동영에게 묻습니다. 자, 김성진 그것은 후보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질문을